자, 이번 주부터 한 2주간에 걸쳐서 강의할 주제는 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쓰이는 포장, 공항 포장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도로에 쓰이는 포장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공학이라는 지금 강의 주제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벌써 2학기 들어와서 지금 벌써 터널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 콘크리트 공에 대해서 다뤘고, 또 오늘은 이제 포장공항에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각각의 주제가 상당히 좀 독립적이고,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 하실 때 하나하나 띄어서 공부하기는 좀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공학이 워낙에 지금 이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깊이 있게 강의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뭐 시험을 위주로, 그러니까 기사 시험에 대비하게 이런 측면을 좀 강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과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시공학 부분에서 크게 배점이 크게 문제가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토목 시공에서 이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이 포장 표면의 이런 손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공하실 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고, 어떻게 지금 포장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2주간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의 종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시작을 할 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구조물과 상당히 차이 나는 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도로 포장 설계에 있어서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 안전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포장이 있는데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전혀 포장이 안 된 거죠. 흙 위를 여러분들 차가 달리게 되면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거지, 지금 그 위에 굉장히 중차량이 다닌다 해서 이 흙 자체가 직접적으로 붕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집안이 워낙에 약하게 되면 차가 이제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에 갈 수는 있겠죠. 이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포장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인 마지막에 추가하는 목표점은 어떤 거냐면, 안전하게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한다,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지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우리가 공용성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데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물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포장체가 우리가 설계가 됐던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포장체의 기본적인 설계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포장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장을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포장 재료에 따라서 일단은 구별을 해보면, 토사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비포장도로 흙이 바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입도 조정만 한 도로, 옛날로 치면 신장로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거고, 자갈 깔아놓은 이런 도로도 없고요. 쇠석만 깔아놓은 돌들, 과거에 이런 거고. 자, 지금 이제 현대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뭐냐면 아스팔트 포장, 시꺼먼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스팔트 포장은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출 재료가 시멘트 콘크리트에 비해서 상당히 연성이 좋습니다. 울퉁불퉁 이렇게 이 연성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우리가 가열성 포장, 플렉시블 페이먼트라고 칭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전 시간에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상당히 알아봤지만 시멘트 콘크리트는 강성이 상당히 강하죠, 아스팔트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성 포장, 그래서 리지드 페이먼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쌓는 포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인도 중에 이제 주로 쓰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 도로 부분에서도 이 블록 포장을 많이 사용하고 되는 추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 포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예쁘다. 그리고 얘가 컬러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조형적으로 설치하기 굉장히 좋다, 이런 거고요. 블록 사이를 통해서 굉장히 침투성, 투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지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고속 주행을 요하지 않는 곳, 그러면 주로 어디냐면 관광지에 어떤 있는 도로, 뭐 이면도로, 아니면 뭐 스쿨존,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블록 포장을 가지고 굉장히 조금 환경 친화적이고 시인성을 확보하는 이런 포장 형태로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블록 포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포장체 두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뭐랄까 이게 인삼주 담는 뭐 이런 통에다 이제 샘플을 이제 층 구성을 담아놓은 건데요. 자, 왼편에 보시는 게 아스팔트 포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뭐냐면 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포층, 중간층, 기층, 그래서 시꺼멓게 생긴 이 아스팔트 층이 대체적으로 한 20cm 정도, 뭐 많으면 30cm 정도 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보조기층, 노상, 뭐 이런 흙이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 포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좀 단순합니다. 위에 지금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슬랩이 굉장히 큰 두께를 있고 밑에 흙층이 있죠. 자,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슬랩의 두께는 최소한 15cm부터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33cm, 보통 뭐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30cm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30cm니까 이런 한 뼘보다 좀 더 큰 거예요. 이런 지금 두께가 콘크리트 슬랩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에 강하게 올라와 있는 이런 지금 층 구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포장의 층 구성과 기본적인 접근 개념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원지반선이 있어요. 원지반선이 있어요. 여기다가 흙을 지금 이 절토, 성토를 해서 이런 포장면을 형성을 한다고 하면, 자, 이런 부분은 절토를 향할 거고요. 이 부분은 성토를 향하겠죠. 또 뭐 구조물로 교량을 놓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포장 단면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있는 집안음인데 일단 흙을 쌓아놓은 자 원지반선이 있고요. 자, 여기에 흙이 바로 쌓여있는 이 부분이 노상이고요. 그 위에 이제 포장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지금 성토를 하는데 보면 높이를 가지고 쌓는다고 상당히 높은 높이를 지금 흙을 쌓았는데 여기가 노상이 있고 이 밑에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쌓아놓은 부분을 우리가 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체는 포장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토, 도로에서 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토 구조물, 흙성토체가 지금 노체가 되는 거고, 자, 원래 일단 이제 포장체 기반이 되는 게 이제 노상입니다. 이런 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도 쪽에서는 이런 노상을 약간 의미는 달리하지만 노반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자, 이 도로의 노상 부분에 이제 흙이죠. 흙 위에 그냥 차가 지나가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위에 뭔가 층을 이렇게 두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포장층 페이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포장을 행하는데 위에 자동차가 지금처럼 지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위에 차가 지나가면 맨 위에 있는 층은 지금 환경적인 영향에도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햇볕이나 비가 올 때도 저항성이 좋아야 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차량의 승차감을 상당히 잘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미끄럼 저항성도 좋아야 돼요. 너무 미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다양한 이런 기능적인 지금 요구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차량 하중이 오면서 굉장히 큰 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보면 차량 하중이 이제 분산을 하기 시작하죠. 차량 하중이 쭉 분산을 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차량 하중이 이제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많은 요구 조건도 필요하고 응력도 많이 작용해서 굉장히 이런 큰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 기능적인 걸 만족할 수 있는 재료를 해줘야 되고, 자,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을 들어가면 응력도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적인 역할들의 요구 조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힘과 많은 요구 조건을 필요로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재료, 결국은 뭐냐면 비싼 재료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 밑부분은 그렇게 좋은 재료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한 재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위에는 비싼 재료를 넣는데 이 비싼 재료를 이런 깊이까지 다 넣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요구되는 지금 성능에 합당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성능, 그 다음은 점점 작은 성능이 필요하니까 위에는 고가의 재료, 밑으로 올수록 조금 저가의 재료를 가지고 층이 쌓아서 그래서 이제 포장체를 형성하는, 그래서 다층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사시험을 놓고 보면 옆에 이런 층의 종류가 있어요. 이 순서도 그렇고 이게 층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뭐 외우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노체는 지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성토체다 하고 얘기했고, 자, 원래 있던 지금 포장 설계의 대상이 되는 흙이 노상입니다. 노상이에요. 자, 이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자동차를 이제 딱 이제 버티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 몸으로 이렇게 딱 하면 지금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흙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비유가 조금은 뭐한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있고 위에 내가 무거운 걸 여기 쥐고 있어. 자, 여기 흙이 노상이에요. 자, 이렇게 무거운 거를 자동차 하중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면 맨 윗부분에는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지고, 그죠? 큰 힘이 가해지죠. 그리고 이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갑을 이렇게 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갑은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위에 있는 환경적인 이런 것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버리는 철. 이게 지금 뭐냐면 마모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웨어링 코스예요. 마모층이에요. 자, 그 밑에 표층이 있어요. 아스팔트 표층이 있어요. 지금 층 구별이 지금 슬라이드가 약간 이렇게 되는데 나무층이 있고 표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냐면 큰 힘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표층이에요. 힘을 주로 받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힘도 받고 이 장갑의 역할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왕왕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마모층을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층이 마모층의 지금 역할을 대부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자, 주로 이런 큰 힘을 받을 때 주로 힘을 받아내는 게 지금 뭐냐면 이 허리 부분이죠. 이 큰 힘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하는 게 기층입니다. 자, 그리고 기층으로 허리에 힘을 잘 전달을 이쪽으로 해주는 이 어깨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중간층이에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볼까요? 자, 여기에 장갑처럼 되어 있는 게 마모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게 표층이 있고요. 근데 이 두 개 합쳐 쓰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요. 힘을 이제 전달해서 허리 쪽으로 갑니다. 자, 최종적으로 지금 이 받치고 있는 거는 노상을 밟고 섰는데 이 노상을 밟고 서기 위해서 허벅지, 이 노상으로서 힘은 이 기층이 거의 다 받았는데 이 노상 쪽으로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시켜주는 허벅지 역할을 하는 게 보조기층이에요. 그러니까 기층을 보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 힘은 지금 어디서 받는 거냐면 허리와 허벅지, 그러니까 이 기층과 보조기층에서 주 힘을 받고요. 자, 이 노상면이 굉장히 맨흙이죠. 그래서 맨흙에 바로 서기 모여서 신발도 신고 뭐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상면에서 오는 배수 기능, 뭐 요철 전면 기능, 그다음에 뭐 동상 방지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런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층이 지금 뭐냐면 선택층입니다. 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노상을 딛고 섭니다. 자, 이게 지금 아스팔트 층 구조의 형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층 구조를 쭉 외우실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맨 위에 다 장갑처럼인 거, 나무층, 표층, 중간층, 허리 부분의 기층, 허벅지에 지금 보조기층, 그 밑에 선택층 있고, 바닥에 들고 쓴 게 지금 노상입니다. 자,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의 층 구조는
다음과 같은 층 구조를 가진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사 시험을 위해서도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지금 형성을 보십시다. 자, 지금 역시 지금 상부 노상, 하부 노상인데 합쳐서 얘기할 때 노상이고요. 상부, 하부 나누는 거는 지금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다 이제 하부 노상의 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그냥 노상, 상부 노상에 준해서 쓰게 됩니다. 자, 위에 보면 콘크리트 슬랩이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 힘을 다 지지합니다. 그냥 워낙에 두껍고 강해요. 그래서 이놈이 힘을 다 지지해요. 자, 다 되는데 맨 위에 역시 환경적인 영향 있고 평탄성 여러 가지를 위해서 두는 게 나무층이에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슬랩 자체도 힘도 좋지만 표면의 마무리 정도도 지금 현재 기술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모층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있고요. 특히 뭐 교량 구간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마모층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교량의 밑에 있는 구조적인 이 슬랩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여기 흙 위에 슬랩이 지금 힘을 다 받치는데 이 받칠 수 있는 흙에 바로 얹으면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잘 받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링 콘크리트, 뭐 중간층, 버린 콘크리트 층, 뭐 쇠속 보조기 층, 선택층, 아까 썼지 여기에 배수 목적, 이런 기능적인 목적, 얘는 지금은 슬랩이 잘 얘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균일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층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기능적인 목적으로 선택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스팔트 포장과는 지금 사용 목적이 밑에 있는 층 목적이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층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슬랩,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큰 취약적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균열이죠. 그죠? 균열이에요. 그래서 균열을 어떻게 조절하고 포장체에서 대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묵은,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림처럼 이제 나누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래요. 줄여놓고 하얀 바탕 봅시다. 콘크리트 슬랩을 지금 뭐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수축 팽창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무한히 길게 되면 수축 팽창하면서 뭔가 문제를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군데군데 이렇게 자릅니다. 이 기찻길의 레일을 군데군데 잘라서 차크득 하고 가는 것처럼 잘라 놓습니다. 조인트를 두게 되는데, 자, 조인트를 두는 건 뭐냐면 긴 연장에 있으면 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어딘가에 균열을 왔다 갔다 하는 총 변형량에 대응해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잘라놓게 되면 수축 팽창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 이 조인트에서 일어나면서 이쪽의 슬랩의 균열은 방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 없이 좁은 간격으로 지금 착착착 잘라놓은 게 묵은 콘크리트 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어떻게 돼?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조인트가 연속적으로 생겨서 승차감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가운데 철근을 배근을 하면서 자르는 이 길이를 좀 긴 연장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철근 콘크리트 포장은 지금 철근이 들어가면서 조인트 길이를 늘려놓은 거예요. 자, 이 조인트는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포장체 전체에 지금 필요성 때문에 넣은 거죠. 구조적으로 안정하고자 넣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조인트가 이 취약 부분이 됩니다.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손상이 돼서 깨지는 경우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자, 이제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조인트를 없이 가면 어떠냐, 이게. 조인트를 이제 없애요. 그래서 쭉 놔두는 게 지금 뭐냐면,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 CRCP인데, 철근을 배근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수축 팽창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진 않습니다.
그거를 미세균열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손상이 지금 우려되지 않는 미세균열로 쫙 분산시킨 형태, 이게 지금 CRCP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은 크게 우리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면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이제 비교해 본 겁니다. 하중 전달은 지금 각층이 다 받는 거고요. 콘크리트 포장은 슬랩이 거의 전적인 하중을 지지하는 거고요. 기층은 저희는 필요 없죠. 힘을 받을 게. 이쪽 기층에 이제 힘을 받아야 되고요. 뭐 보조 기층,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열성 포장, 아스팔트 포장과 강성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이 장단점,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포장용 형식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지금 크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안이 따진다면 지금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블록 포장인데 블록 포장은 상당히 특수한 뭐 이런 목적에 쓰는 거니까 결국은 포장 중에 우리가 두 가지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포장을 할 거냐, 아스팔트 포장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하중 전달이 되니까요. 자, 수명은 이거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있는 거고, 뭐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아스팔트 포장보다 콘크리트 포장은 수명이 일단 깁니다. 상당히 깁니다. 한 30년, 40년 가능이고요. 유지보수 주기는 약 5년 주기인데, 실제로는 요새 한 10년 주기, 뭐 시내 도로에는 7, 8년 주기 뭐 정도 가집니다. 여기인데 지금 강성 포장은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 관리할 때 특별히 유지 관리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깨지면 국부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시공성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 포장체를 형성하는가 시공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조기 교통 예방이 가능한 반면에 콘크리트는 장비도 조합에 대형 장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양생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요한다 이런 거고요. 미끄럼 저항성은 시공 초기 강우 시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스팔트 포장을 처음 한 직후에 아스팔트는 기본적으로 아스팔트가 원유 석유 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물이랑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이 시공 초기에 새까맣게 포장면은 좋은데 비가 왔다.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저항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고.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 초기에 이 표면을 이렇게 끌고 놓기 때문에 미끄럼 저항이 시공 좋은데 시공이 이후에 차량이 다니면 끌고 놓은 부분이 좀 무뎌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미끄럼 저항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고요. 자, 얘는 이 가열성 포장입니다. 거의 모든 집안에 적용 가능하고 특히 연합 집안에 원집안이 주저앉아도 거의 같이 대응해서 주저앉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연합 집안에는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견고한 상태에서 슬랩이 얹어야지 집안 자체가 주저앉아 버리면 슬랩이 안만 딱딱해도 위에 있는 슬랩이 조기에 파손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성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 이런 거고 지금 재생 뭐 이건 재생 활용하고 제가 물음표 친 거는 아직까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생한 적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 나온 이후에 그 콘크리트 포장을 깨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아직 퀘스천은 아니죠. 뭐 대안은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됐다 이런 실적 면에서 얘기 드릴 부분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국내 포장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고요. 이게 시가지도로 같은 경우는 빈번한 유지보수 이런 것들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그걸 포함을 하면 대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이고 고속도로나 국도 이런 쪽에는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 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포장 재료의 지금 이제 이 성질을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른 스피드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해 봅시다. 자, 노체예요, 노체. 이거는 그 표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노체 재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것만 알아주면 돼요. 노체는 이 위에 노상 위에 포장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 성토대 높이를 맞추기 위한 이 성토대는 흙이 노체예요. 상대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포장체가 이만하고 높이는 이만하죠. 그래서 이 성토 비탈면이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목표를 가진 게 노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게 노체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노체는 뭐 토사도 쓸 수 있고 암괴도 쓸 수 있습니다. 암괴라는 암버럭이죠. 그래서 노체 완성면 60cm 이하에만. 자, 포장체 노상이 있는데 이 노체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요 윗부분은 암괴 시공을 가급적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포장층이 가까우니까 포장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건조밀도 CBR 기준, 뭐 최대 치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지금 뭐 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 노체 지지력 계수는 뭐 이 정도의 지금 평판제화 시험을 했을 때 지지력 계수를 요구를 한다. 이런 거고요.